2020년 8월 ITQ 엑셀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가장 첫 페이지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읽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우선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답안 파일에 파일명을 작성하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ITQ 시험은 문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감독관 PC로 답안을 전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파일명으로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장을 하실 때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문서 폴더에 ITQ 폴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뜨실 거예요. 문서 폴더에 ITQ 폴더가 보이시면 그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저장 위치가 문서 안에 ITQ 폴더 이렇게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파일명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일명은 수험표에 보시면 숫자 8자리와 그 다음에 하이픈, 빼기 표시,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연습하실 때는 연습하신 날짜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2020-0903 2020-0903 그 다음에 하이픈, 빼기, 그 다음에 자기 이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화면 상단 위에 가운데에 본인이 작성하신 파일명이 뜨셔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의 작업이 끝날 때마다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보이시죠?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것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뭐냐면요. ITQ 시험은 시험 보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엑셀을 처음 실행시키시면 시트 1과 시트 2, 시트 3이 있는데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 1의 이름을 제1작업 공백 넣으시면 안 돼요. 시트 2도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그 다음에 시트 3 더블 클릭하셔서 제3작업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다시 1작업 돌아오셔서요. 문제지에 가시면 가장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냐면 모든 데이터에는 굴림 11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엑셀은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기 위해선 A열 머리글과 일행 머리글 위에 있는 전체 선택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그 시체를 굴림체로 바꾸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전체가 다 굴림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시사항이 뭐냐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하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운데 정렬,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운데 정렬로 잡아 놓으시면 작업하시기가 훨씬 편해요. 해서 가운데 정렬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트명은 각 시트마다 4작업 차트 시트를 제외하고는요. A열의 너비를 1로 조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1 엔터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전 작업은 끝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데이터 입력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데이터 입력을 할 건데요. 모르시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가정하고 알려드릴게요.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운영 기관명 탭, 그 다음에 연수 과정명 관할지역 개강일 연수인원. 연수인원이 있는 데가 두 줄인데 엑셀은 엔터 치면 다음 셀로 이동해요. 한 셀에 두 줄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연수인원 치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단위 명 탭 연수 시간 강의 실수 그 다음에 개강일 Alt 엔터 순위 이렇게 해서 필드명들 잡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죠. G1920 그 다음에 M2678 M3212 G2932 G3431 M4542 G6826 G4692 그 다음에 B13번 셀하고 C13번, D13번을 병합을 하셔야 되는데 병합을 하실 때는 세 개를 범위 잡으신 다음에 중앙 정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요. 연수 시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 그리고 지금 좀 안 맞는 거는 나중에 조절하시면 되니까 그냥 우선 데이터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밑에도 3개 범위 잡고 병합하시고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관명 정보 기술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 미래 인재 육성기업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게 좀 불편하시면 열의 너비를 조정하실 때 열 머리글 사이 즉 C와 D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융합개발원 의료기기 산업협회 미디어 컴퓨터 학원 글로벌 산학 협력단 그 다음에 한국 미디어 협회 이렇게 입력하시고 연수 과정명도 입력하시면 돼요. 자바 웹 개발 과정 공연 기획 아카데미 빅데이터 분석 화장품 전문가 양성 의료기기 디자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문화 콘텐츠 유통 과정 여기에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넓혀 주시면 밑에 아까 좁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관할 지역 입력하겠습니다. 대구 부산 그 다음에 대자를 딱 치시면 위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밑에 자동으로 뜨거든요. 이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냥 대만 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 서 엔터 부 엔터 대 엔터 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빨리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강일 입력하겠습니다. 개강일은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 있죠. 키패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빨리 입력하실 수 있어요. 2020 다시 06 22 2020 06 29 2020 05 25 05 25 2020
04 13 2020 05 04 2020 04 20 2020 05 1 05 11 2020 06 21. 그 다음에 연수 인원하고 연수 시간은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긴 이렇게 범위 잡고 입력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엑셀을 입력을 하실 때는 쉼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수점이나 이런 건 입력하는데요. 쉼표 입력하지 마시고 1350 2450 850 540 2280 2300 1935 1890 하고 엔터를 치면 옆으로 가요. 범위 잡고 입력하시면 600, 그 다음에 250, 500, 150, 580, 그 다음에 550, 220, 400 이렇게 해놓으시고 위에 표시 형식 탭에 쉼표 스타일 있죠. 얘를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강일 밑에 F13, 14는 병합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3개 병합. 표 형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시험이 최대 연수 인원 단위명, 그 다음에 운영 기관명, 그 다음에 H14번 있죠. H14번은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유효성 검사라는 걸 이용해 갖고 오는 거라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강일 이렇게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이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함수를 이용해서 답이 들어갈 곳이에요. 계산값이 들어갈 곳이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테두리를 먼저 그려요. 테두리 그리실 때도 간편하게 그리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범위 잡으시고 상단에 테두리라는 도구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바깥쪽이 다 굵은 상자가 돼요. 그리고 가장 윗줄과 밑에 2줄 빼고 범위 잡으신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버튼 눌러서 테두리 그리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테두리 그리기에서 그냥 여기 대각선 그릴 건데요. 마우스 갖다 꾹 누르고 내가 선을 그은다고 생각하시면은 저절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연필 모양에서는 계속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ESC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표는 완성이 되신 거예요. 시험에서 비록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작업을 하시면 보기도 나쁘지만 인쇄를 했을 때는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약간 정도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감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범위 잡고 마우스를 그냥 꾹 누르고 끌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내가 적당하다 싶을 때 놓으시면 이렇게 표가 훨씬 더 이쁘게 작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문제지 2번째 페이지에 있는 조건에 있는 사항들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우선 그럼 조건을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저희 이거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작성하라고 나옵니다. 제목을 작성할 때 그냥 이 상태로 그리시면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보면 가장 좋은 거는 1행, 2행, 3행을 먼저 범위를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행 높이를 22로 조절을 하세요. 22로 조절을 하시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보기 좋게 나와요. 그러면 우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도형 배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삽입 메뉴에 가셔야 돼요. 삽입 메뉴에 도형 메뉴에서
같은 모형을 찾으시는데 배지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은 대강 그리세요. 대강. 어차피 마지막에 또 조절을 해야 되니까 대강 넣어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해 놓으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입력해 놓고 지시사항 보면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래요. 그럼 그림자를 넣으시려면 도형 효과 그리기 도구라고 있습니다. 위에 거기에 서식에 도형 효과로 가시는데 가끔 이렇게 다른 데 클릭하시고 난 그리기 도구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엑셀은 어떠한 객체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게 매뉴얼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프셋 오른쪽이 얘죠. 오프셋 오른쪽 클릭. 그러면 그림자 지정됐고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래요. 굴림 24포인트. 홈 메뉴에 가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떠요. 그런데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홈 메뉴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글씨체 뭘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굴림이죠. 크기는요 24.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했습니까? 글자색 검정이죠. 여기 글꼴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노랑 페인트 통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굵게를 안 했죠. 굵게가 얘입니다. 굵게 하시고 홈 메뉴 가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간혹 요거 갖다만 가운데 정렬을 얘만 눌러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만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상하 가운데 정렬이 안 됩니다. 즉 정가운데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홈 메뉴에 가셔서 홈 메뉴에 보시면 맞춤에 위에 있는 거는 가로 세로고요. 밑에 있는 게 가로 가운데 맞춤이에요. 즉 세로도 가운데 맞춤을 해 주셔야 정 가운데 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목 작성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제란 만들 건데요. 결제란 만드실 때는 내가 만든 표 오른쪽 하단 꼭지점에서 옆으로 4칸, 밑으로 2칸 해서 총 8개를 범위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눌러주세요.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2개는 셀을 병합해 주신 다음에 결 Alt 엔터죠. 2줄 입력하려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확인이네요. Alt 엔터 확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지금 K열이 너무 넓죠. 보기 좋게 문서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사나 거래처나 기관한테 보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쁘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담당 그리고 팀장 그 다음에 부장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얘들을 비율을 좀 조절해 주셔야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 15번 행머리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약간 늘려주세요. 밑에 칸을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게. 그리고 16번 클릭하시고 얘는 한 2줄 조금 안 되게. 요거는 특별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보기 좋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결제란이 만들어졌죠. 결제란을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간혹 카메라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림 복사 기능이 가장 편리해요. 우선 내가 작성한 거 범위 잡으시고 왼쪽 상단에 홈이라는 글자 밑에
복사가 있죠. 컨트롤 C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복사를 눌러주시면 네온사인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 옆에 붙여넣기 해서 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있죠.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클릭을 해주시면 뭔가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서 ESC 눌러주시고 걔를 마우스 갖다 꾹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선 대강 위치를 잡습니다. 나중에 다시 어차피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들을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원본은. 그러면 K부터 N까지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리고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15번부터 16번까지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깔끔해요. 지금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은 다음 거예요. B4부터 J4, B4부터 J4하고 그 다음에 G14, I14는 주황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따로따로 지정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교육 코드부터 개강일 순위까지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운영 기간명 개강일 범위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페인트 통해서 주황 마우스 대고 잠깐 기다리시면 글씨가 떠요. 어느 색인지 클릭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효성 검사 아까 제가 운영기관명에 여기에다가 굳이 정보기술협회라고 안 치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여기 H14번에는 항상 유효성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먼저 H14번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뜨는데 제한 대상은 목록이에요. 무조건 목록이고 옆에 운영기관명이라고 되어 있죠. 원본 클릭하신 다음에 운영기관명 밑에 있는 거 정보기술협회부터 항공미디어협회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옆에 단추가 생겨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따당 늘려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걸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글씨 더 많은 걸로 하면은 연수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꾸니까 위에가 바뀌죠. 즉 첫 번째 거를 맞춰 놓으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 셀 서식이 H5부터 H12번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600시간 이렇게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선 범위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셀 서식을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하고 숫자 1번을 눌러도 바로 떠요.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사용자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야 돼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형식 요 밑에다가 이제 책마다 아니면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세 자리마다 쉼표 이런 얘기 없죠. 그리고 600시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요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사작업을 미리 확인을 하세요. 사작업을 미리 확인을 하시는데 시간이 사작업 차트 보시면 시간이 0시간 이렇게 나오죠. 0시간 나오면 0을 표시하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숫자는 샵으로 해도 돼요. 샵으로 하고 그냥 시간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샵은 자릿수가 유효할 때만 숫자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표시를 안 합니다.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0일 때도 0을 표시한다 그럴 때는 0하고 시간 이렇게 해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확인 그러면 가운데로 오죠.
얘를 오른쪽 정렬해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 놓으셔도 상관없고 굳이 가운데 있는 거 안 옮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고 G5번부터 G12번 영역에 연수 인원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G5번부터 G12번 영역 잡으시고요. 이름 정의 기능이라는 건 요 부분, 요게 이름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A, B, C 위에가 이름 상자인데 여기 클릭하시고 연수 인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는데 우선 다른 경우를 보여드리냐고 그냥 연수 인어라고 쳤어요. 제가 엔터. 그러면 잘못 쳤죠. 이걸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해갖고 다시 였다가 연수 인원이라고 쳐도 안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적용이 돼 있으면 다시 이름을 정의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먹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얘는 수식 메뉴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을 때는 수식 메뉴에 이름 관리자 가셔서 요 잘못된 이름 있죠. 얘를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 남고 잘못된 것만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조건까지는 다 작성을 하셨죠. 조건까지 다 작성을 하셨으면은 이때 이제 위에 요 도형과 결제란의 크기를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집 보시고 거의 지열 중간까지 오죠.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얘는 HL 지열 거의 중간까지 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추고 그 다음에 얘는 뭐 HL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밑에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요. 함수는 잘 하시는 분들은 함수가 금방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함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할 때 함수는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함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더 작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6번과 7번이에요. 6번과 7번은 하고 넘어가셔야 이 작업을 하시기가 편해요. 6번도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6번은 항상 브이로그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6번 하고 넘어가시고 7번을 또 조건부 서식하고 넘어가셔야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함수들은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우리는 J열까지만 쓰는데 K, L, M, N, O까지 나오면 글씨가 좀 작아 보이죠. 화면을 늘리고 줄이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하실 수가 있어요. 해서 이왕이면 조금 화면을 확대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눈의 피로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브이룩업을 할게요. 브이룩업은 항상 6번은 브이룩업이 들어가는데요. 6번 보시면 H14번 셀에서 선택한 운영기관명에 대한 개강일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선 함수식은 항상 는으로 시작하죠. 는 하시고 브이룩업 는 브이룩업 VL까지 치면은 브이룩업이라고 함수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그때 탭키를 누르시면 함수는 항상 함수 쓰고 가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룩업 밸류입니다. 즉 어떤 값이 기준이 되느냐 그걸 말하는데요. 되돌릴값 H14번이에요. 이 문제는 항상 H14번 클릭 쉼표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가 나오는데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게 정보기술협회죠. 그럼 표에서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C5에 있죠. C5부터 H12번까지 H14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H12번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 잡으시고 쉼표 vlookup은 열입니다. 그래서 뭐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개강의를 갖고 그랬죠. 그러면은 컬럼 인덱스 넘버가 뜨는데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거 정보기술 옆에부터 세는 거예요. 범위 잡은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는 개강의를 갖고 올 거죠. 4 그 다음에 쉼표 렌지 루거 즉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유사일치가 있고 정확히 일치가 있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무조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펠즈라고 쓰셔도 되고 0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0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개강일이 지금 44,004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왜 그러냐면 날짜 데이터인데 일반 데이터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홈 메뉴에 보셔도 되고 홈 메뉴에서 바꿀게요. 그냥 간단한 날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틀리신 게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이 다른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또 바꿨더니 이거 또 바뀌었네요. 얘 살짝 늘려야겠어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꼭 하셔야 돼요. 7번을 해야 나머지 함수들을 안 하고도 이 작업을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조건에 만족할 때 서식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우선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연수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죠. 조건부 서식은 항상 두 가지 형태예요. 행 전체 적용하는 거하고 수식 이용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용하는 거 있는데 행 전체에 적용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 왜 마지막에 테두리 그릴 때 범위 잡았던 거 있죠. 가장 윗줄과 밑에 두 줄 빼고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2열까지 여기에 나중에 함수값들 나올 때까지 다 범위 잡으시고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건데요. 범위를 좀이라도 어긋나시면 나중에 조건부 서식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행 전체 한다 그러면 B5부터 제2, 12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 메뉴에 스타일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셔서 세규칙으로 가셔야 돼요. 세규칙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형 선택에 보시면 가장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밑에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다음 수식이 참인값에 서식 지정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수식을 넣을 거니까 무조건 는으로 시작하죠. 는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연수시간이 그랬죠. 그러면 연수시간 가장 첫 번째 값 연수시간 바로 밑에 첫 번째 값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H, $O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F4번 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서 참조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H 열문자는 달러기호로 묶고 그 다음에 O는 달러기호를 없애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H5번을 클릭하면 $H, $O 이렇게 뜨는데요. 이거는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절대 참조에서 F4번 키를 눌러서 열 절대 참조 형태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00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상 500 이렇게 조건식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파랑 굵게죠. 그러면 아랫부분에 서식 버튼 클릭하시면 셀 서식이 뜨는데 얘도 항상 똑같아요. 여기에서 가끔 굵은 기울인 꼴 쓸 때도 있어요. 굵게 그 다음에 색은 여기 밑에 있죠. 글꼴의 색은 뭘로? 파랑.
잠깐 이렇게 마우스 대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그러면 지금 총 4줄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4줄이 파란색으로 바뀌시면 맞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함수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1작업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틀려버리시면 뒤에 데이터 분석 기능이나 차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 1작업에서 이 부분까지 작업을 하실 때는 오타가 가능하면 없게, 그리고 특히 숫자 데이터는 오타가 없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2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